건즈 앤 로지스는 공식적으로 해체한 적이 없는 그룹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스파게티 인시던트 이후에 건즈를 해체한 걸로 취급하곤 하죠. 전성기 멤버도 전부 나가고 후속작도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건즈는 연이은 탈퇴를 재정비할 시간도 필요했고 엑슬이 나가는 멤버마다 자기 욕을 하니까 멘붕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인시던트의 후속작은 4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멤버는 계속 바뀌었죠. 이때 거쳐간 멤버의 총 수만 거의 7, 8명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나인인치 네일스 출신의 로빈 핑크도 있었고 그리고 KFC 껍데기 쓰고 다니는 버킷헤드도 있었고 프로듀서 또한 4번이나 갈려나가고 결국 레코드사에서도 계속 닥달을 하다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엑슬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완벽주의를 뽐내면서 같은 녹음본을 몇 번씩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건즈 앤 로지스의 라인업은 기타 3명, 키보드 2명을 포함해서 8인조까지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두 엑슬의 의도가 담긴 구성이었고 그나마도 앨범 발매가 계속 미뤄지니까 환멸을 느껴서 나간 멤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엑슬은 그 긴 시간 동안 점점 살이 찌더니 결국에는 옛날의 비주얼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돼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투어는 도는데 앨범은 안 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발매 안 된 신곡을 공연장에서 부른 경우도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서 메터나 IRS 같은 곡들, 이때는 사실 게스트로 나오는 세바스찬 바흐랑 이지 스트래들린을 보는 게 건즈 팬들의 낙이었어요. 마지막 앨범이 나온 지 15년이 흐르고 그 사이에는 히트곡 모음집인 Greatest Hits가 나와서 오랜만에 전성기를 생각나게 하는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건즈를 처음 알게 된 앨범이기도 한데 너무 많이 줄인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문을 하면 뭐합니까? 앨범이 나오질 않는 걸. 말만 많은 앨범의 대명사, 차라리 존 레논이 앨범 내는 걸 기다리는 게 빠르겠대요. 사람들은 이미 기대를 접고 닥터페퍼라는 음료회사는 자신감에 차서 내가 올해 건즈 새 앨범 나오면은 너네들한테 닥터페퍼 한 개씩 쫙 돌린다고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가 2008년이었는데 엑슬은 이걸 보고 그래 내가 전미에 닥터페퍼 한 개씩 쫙 돌린다고 응수. 그리고 이때 닥터페퍼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자기들 제품을 한 캔씩 돌리는 처지가 돼요. 오래간 기다려온 새 앨범에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개인적으로 수록곡인 Chinese Democracy 오프닝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앨범의 오프닝 곡인 걸 감안해도 무슨 공일오비도 아니고 시동만 1분째 걸고 막 그래서 막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앨범 전체적으로는 그 색안경을 빼고 보면은 굉장한 수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건즈 새 앨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다 열광을 했죠. 중국만 빼고. 엑슬은 이 앨범에 인더스트리얼 요소를 잔뜩 첨가를 합니다. 기존의 멤버들은 없지만은 뭐 완전히 별개의 그런 앨범으로 듣는다면은 아마 상당히 만족스러운 앨범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엑슬이 자기 원하는 대로 멤버들을 갈아 끼우면서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구현한 앨범이니까 엑슬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앨범이죠. 하지만 판매량은 생각만큼 좋지 않았고 이거는 아마 이전에 보여준 건즈의 성과가 너무 컸기에 사람들이 그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당시 건즈는 새로운 앨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어를 선언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그 내한 공연도 성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의 소망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공연 기획사 대표님들의 소망이기도 했던 바로 그 내한 공연.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티켓값도 어마어마했죠. 88,000원이 보통이었는데 이거는 132,000원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공연을 주최했던 기획사 대표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건즈 앤 로지스를 제일 좋아했고 기획사를 차릴 때부터 건즈 앤 로지스를 데려오는 게 정말 소원이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데려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기뻤다.
엑슬로즈 또한 한국 공연이 기대된다며 립 서비스를 하지만 막상 공연 당일날에는 2시간 반을 지각하면서 팬들에게 빅 엿을 선사합니다. 이날도 한국에서 폭동을 일으킬 뻔한 엑슬인데 들리는 말로는 이날 공연 시간이 지나고 스태프들이 애원을 해도 대기실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고 하죠. 그때 중딩이었던 저는 당연히 너무 비싸서 못 갔었는데 사실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공연 뒤에 이런 후기들을 보고 약간 안도했던 기억도 나요. 악마 새끼. 사실 엑슬이 그냥 엑슬해버린 공연이었고 한국을 호구로 보냐는 말까지 나왔지만은 뭐 엑슬은 원래 그런 사람인걸. 그 대표님도 다시는 건젠 루디스 부를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그래서 건즈는 이번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면서 계속 투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명이 다시 건젠 루디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런던 공연을 위해서 호텔에 묵는데 엑슬 옆방에 정말 우연찮게 더프가 묵는 거거든요. 이때 더프의 말을 들어보면은 더프가 완전히 다른 일 때문에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호텔 직원이 그래서 오늘 같이 공연하세요? 라고 물어서 더프가 이게 뭔 소린가 했대요. 직원은 자기가 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우리 옆방에 엑슬로즈가 묵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운명적으로 둘은 13년 만에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서로를 안으면서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결합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투어가 끝나고 사람들이 재결합 여부를 물을 때 엑슬이 대답한 게 Not in this lifetime이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재결합은 없을 거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엑슬과 슬래시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던 게 큰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딱 그 시점부터 둘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된 더프가 서로를 중재하려고 굉장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더프는 이미 슬래시랑 건즈 이후에도 벨벳 리볼버라는 밴드를 같이 했을 정도로 친했거든요. 그래서 엑슬이 슬래시 욕을 할 때마다 역지사지를 주지시키면서 화를 많이 풀어주고 결국 엑슬과 슬래시로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이 조금씩 풀리면서 비즈니스적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는 슬래시가 엑슬과 1대1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뉴 건젠 로지스의 공석이 하나씩 생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살아있는 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재결합을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건젠 로지스의 로고가 옛날로 돌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결합이 발표. 결국 런던의 한 호텔 직원이 건즈를 다시 살린 셈인데 비록 이지랑 스티브 없는 반쪽짜리 재결합이었지만 건즈는 단 3명으로도 재결합 투어를 돌면서 스타디움을 꽉꽉 채웠습니다. 이전까지 건즈의 공연은 솔직히 호평보다는 혹평이 많았거든요. 엑슬의 목소리가 나갈 대로 나가서 무슨 뭐 목이 앵앵거리는 수준이라고. 근데 재결합 이후의 공연에서는 또 칼을 무지하게 갈았는지 예전의 목소리를 보여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3년 반째 재결합 투어를 돌면서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투어 끝나면 이지랑 스티브까지 불러서 재결합 투어 2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스타디움 투어를 돌면은 이제 멤버들의 노후 데뷔는 완전히 끝. 편하게 먹고 살만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저도 이때 건젠 루디스의 재결합 공연을 보러 일본까지 갔었어요. 이 티셔츠도 거기 가서 산 건데 이게 한국 공연이 아닌데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건즈의 재결합을 열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좀 뭉클했거든요. 정말 건즈만큼은 평생 재결합 안 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사실 저는 뭐 거의 상상조차 안 가요. 자기들도 그걸 아는지 공연하면서도 일부러 엑슬, 슬래시, 더프만 번갈아 가면서 비춰주고 그랬어요. 카메라 비중으로는 거의 엑슬, 슬래시, 더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저도 정말 감상에 젖어가지고 왜 이제서야 합쳤냐면서 막 기뻐하기도 했고 특히 노벰버 레인 때는 정말 울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벰버 레인을 건즈 멤버들의 쿵짝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엑슬이 피아노를 치고 이어서 슬래시가 기타 솔로를 하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구석 자리가 15만 원이었는데도 솔직히 그럴만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마 노벰버 레인 한 곡만 라이브로 들으려고 했어도 15만 원 냈을 겁니다. 그때 받은 감동은 정말 몇십만 원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값어치였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정말 이 라인업으로 한국을 한 번만 와줬으면 해요. 이미 10년 전에 그 악명을 너무 떨쳐서 아무도 안 부르실 것 같긴 한데 요즘 엑슬은 그래도 뭐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간 공연에서도 정시 출근했었고 이제 재결합됐으니까 다시 멤버들한테 민폐 끼치기도 싫을 거고요.
싶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냥 제 사심 한번 털어놓는 건데 건즈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단 3장의 앨범으로 전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사건 사고도 세계 최고였고 그 시간 또한 짧았던 밴드 건즈 앤 로지스를 알아봤습니다. 짧은 만큼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재결합이 더욱더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 철이들어 화해했으니 이제는 정말 영원하길 바라고 언젠가는 새 앨범도 내줬으면 하는 또 조그마한 소망도 있고요. 건즈 앤 로지스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